왜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과 전화도 자주 하시고 자주 만나고 우리 김용태 당선인께는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시는가를 알겠어요. 민심 당심 5대5 이런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님은 원래 7대3을 주장하셨고 본인이 혁신위원장 시절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대통령이 전화하셔서 저는 당신 100%로 가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본인의 의견을 뒤집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해서 그 편을 좀 들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고 그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나 홍준표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친윤 반한 노선을 선택했다. 네. 이건데 무려 4시간 동안 저녁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제 부인이랑도 4시간 동안 밥 안 먹거든요. 4시간은 장난 아닌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홍 시장이 저는 당원 1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이게 대통령의 고민이라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보십시오. 홍 시장께서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 듣고 싶어 하는 말씀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과거부터 예전에 홍준표 그 시장께서 총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풍문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선 상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 또 특히 영남의 대구의 시장이시잖아요. 그럼 대구의 민심 같은 것도 잘 아실 거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국정 지지율에서 TK에서도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영남권에 대한 여론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저는 일단 뭐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시작부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브리핑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과 아닙니까? 그거 아주 모욕적인 얘기죠. 지난 2년 동안은 이재명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민주당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뭐 여론이 너무 빠지니까 20%까지 주저앉고 있으니 뭐 대통령실도 여론조사라는 걸 돌려보고 있을 테니까요. 진짜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대통령 일단 만나는 봅시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추경 편성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일으키는 게 한 분야 있고 민간이 일으키는 게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 부분을 아예 못하겠죠.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세수를 충분히 걷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59조 세수 펑크 났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 없이 다른 부자들 감세를 더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 이 모순된 구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재명 대표는 지적을 할 것이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말을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하거나 기재부에게 물어보면 대통령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영수회담에서 대단한 선거가 나올 걸 기대하지 말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파트너로서 이번에 인정한 것이 그동안 2년 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확인했던 거라고 하시면서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야당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 안 했던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자. 계속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었고요. 자주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또 추경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하시고. 저는 지금 두 분의 대화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포퓰리즘을 할 동기가 두 곳이 겹쳐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네. 곡간을 열어서 뭐 어떤 국민들께 뭔가 정말 재정을 좀 푸는 그런 조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것을 성과로 내보여서 국민들 지갑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뭔가 좀 더 풍성하게 뭘 드렸습니다. 그런 성과를 내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세수 펑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재정 지출에 어떤 제대로 된 개혁 없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두면서 추가적으로 추경하고 뭐 지원금 드리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럴 바에는요, 차라리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셨을 때 솔직히 대통령 앞에다 두고 저 여사 특검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그렇게 면전에다가. 민감한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여사 특검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하기가 그렇다면은 최상병 특검 얘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 억울한 죽음,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혹시 여기에 뭐를 수사 개입 의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밝혀내야죠. 이게 정말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만 제가 고민되는 지점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공수처에 힘을 실어서 공수처가 수사 연속성에서 수사를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특검을 해가지고 또다시 수사기관 이첩시켜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만 정부가 공수처를 핑계로만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특검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질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의제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문제도 거론할 수 있을 거라고 최상병 특검 문제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군대 갈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해요. 아니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미루는 건지를, 게다가 이제 이종섭 장관의 발언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까지 보면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통상 제1야당 대표는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좀 다자회담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회담으로 이렇게 갑자기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코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거죠. 네? 집권 초기에 특히 뭐 미국 순방이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순방을 다녀오신 다음에 다자들을 불러서 만났으면 그걸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모임이 있었으면 이번에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했던 것을 2년째 안 하고 버티다가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맞고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마지못해 다자간 회담을 꺼낸다? 얼마나 꼴이 옹색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자회담을 얘기했던 것이 하나 있을 테고, 뭐 이건 민주당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87년 민주화 운동 이래로 어떤 특정 정당이 과반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민주당이 네. 50.5%로 처음 그 벽을 넘은 건데, 그런 민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시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에 그칠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대적으로 순한 맛처럼 느껴지는 영향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순한 맛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민주당에서도 좀 매운맛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뭐 더 마라맛이신 뭐 조국 대표 같은 분도 있고. 더 강성이. 네. 그리고 또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이준석 대표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차라리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나고 말지, 이준석, 조국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안 만나면 안 만난다고 뭐라 그러고, 만나면 또 만난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신다는 거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어쨌든 기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또 이번에는 영수회담이겠지만 다음번엔 다자 대표들 다 모셔가지고 또 만나고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대통령이 껄끄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좀 가장 보기 껄끄러운 사람을 골라보면 저희가 보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 1번, 2번 조국 대표, 3번 이준석 대표, 4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래는 망설임 없이 이준석 대표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아닌가 싶어요. 이게 4번으로 저는 정하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지금 아직까지도 위로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사이가 안 좋다는 그 썰은 사실이에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최근에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4시간의 식사도 하시고 예.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입에 담기도 조금 민망한 무슨 뭐 폐쇄자 무슨 거의 뭐 배신자 이런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라면은 저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격한 어떤 워딩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저는 대통령께서 홍 시장님 면전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추측이고요, 네. 이거는. 실제로 불편해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한동훈일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를 노리는 게 아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견제하는 것이 본인에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껄끄러워하실 텐데 제가 비밀을 하나 누설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큰 거 걱정 없이 만나셔도 된다. 뭐 그렇게 큰 비밀은 아니잖아요. 역시 대통령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범야권 한 팀이기는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껄끄럽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행정기관의 장인 거잖아요. 행정수반이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칫 이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셔서 제1당 대표와 여러 가지 이견을 좁혀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통화도 합시다. 김치찌개도 좀 끓여주시고 그럴 거라 보세요? 계란말이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 점수는 다 대통령이 가져가실 수 있다.